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추천 수산물 소개 시간 남해안 편입니다. 매번 이렇게 추천 영상 소개가 늦어지는 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갈치 역시 추천하는 품목입니다. 갈치는 지금이 한창 기름지고 맛있을 때죠. 한겨울에도 맛있지만 어획량이 주며 가격이 좀 비싸집니다. 조림도 좋고 구이도 너무 맛있고 이왕이면 큼직한 놈 고르셔서 맛있게 드세요. 전어 역시 지난달에도 추천드린 품목이죠. 다만 지금은 전어가 꽤나 많이 커졌습니다. 뼈째 썰어 먹긴 좀 어려워졌죠. 그럼 포를 떠서 먹으면 그만입니다. 남쪽에선 크고 살찐 전어를 떡전어라 하죠. 저도 이런 떡전어를 더 좋아합니다. 초가을에 비해 정말 기름지잖아요. 올가을엔 전어값이 너무 올랐는데 이제 성수기도 지났으니 좀 내려가길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삼치 역시 지난달에 이은 추천 품목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철을 맞죠. 서해안과 남해안 전역에서 물 좋은 삼치가 많이 납니다. 값이 저렴한 데다가 맛도 좋아서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지만 화탈한 대삼치 회가 한 번쯤 꼭 맛봐야 할 겨울철 별미죠. 입에서 사르르 녹는 삼치회도 조만간 소개할게요. 남해안에도 지금은 맛있는 가자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다리로 불리는 문치가자미가 있죠. 봄이 아니라 지금이 제철이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그리고 정작 진짜 도다리라는 이름을 뺏긴 이 녀석도 지금 맛있습니다. 표준명 도다리요. 삼천포에서 담배쟁이라는 별명의 생선으로 소개했었죠. 남해 서부 전남권에선 호박도다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껍질에서 묘한 냄새가 난다 하여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살도 쫀득하고 제법 기름기도 도는데요. 주로 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잡히니 보이거든 한번 드셔보셔도 좋겠네요. 가자미 하나만 더 추천드리자면 이 녀석입니다. 바로 국내 최고가의 가자미, 줄가자미죠. 아직까지 이게 이시가리로 통하는 곳이 많죠. 역시 지금이 제철로 뼈가 물러져 특유의 뼈맛을 보기 좋죠. 다만 비싼 가격이 역시 최대의 단점이네요. 사이즈나 취향에 따라 뼈째 썰어 드셔도 좋고 포를 떠서 드셔도 좋죠. 이어서 추천드리는 품목은 쥐치와 말쥐치입니다. 이 둘을 뭉뚱그려 모두 쥐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둘은 다른 어종이죠. 먼저 이게 오리지널 쥐치인데요.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체형에 덩치가 작고 색도 노란색을 띱니다. 그리고 이게 말쥐치고요. 말대가리 마냥 대가리가 좀 길쭉하죠. 채색은 회갈색을 띠며 덩치도 쥐치보다 더 큽니다. 둘 다 지방이 아주 적기 때문에 살 자체의 맛이 무척 옅은 게 특징인데요. 대신 굉장히 쫄깃하고 단단한 식감이 인상적인 횟감입니다. 보고와 비슷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얘네도 회를 좀 얇게 떠야 먹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녀석들은 뼈째 썬 회가 별미인데요. 연골 같은 물음뼈에서 씹을수록 육즙이 흘러나옵니다. 이 맛이 참 고소해서 매니아층이 두텁죠. 별미로 통하는 얘네들의 간도 지금이 가장 비대할 때고요. 회가 아니라면 조림이나 매운탕으로 드셔도 좋은데요. 살이 쉬이 풀리지 않아 마치 닭고기 같은 식감을 냅니다. 쥐치와 말쥐치 모두 지금이 철이고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으니 이맘때 드실만한 횟감으로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감성돔입니다. 횟감은 물론 낚시 대상으로도 아주 인기 있는 생선이죠. 잡는 것도 먹는 것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요샌 이것도 양식이 유통되므로 연중 흔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제철 자연산은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무난하게 맛있는 호불호 없는 횟감을 찾으신다면 감성돔을 추천드려요. 돔이라고 하는 생선들의 회는 이렇게 혈압력이 붉은색을 띠는 게 특징이죠. 기름이 올라 감칠맛이 진하고 식감도 무척 쫄깃합니다. 그리고 대가리와 뼈에서 나오는 뽀얀 국물도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추천 수산물은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역시 낚시 대상으로 인기 있는 어종들이죠. 둘의 구분은 이전에도 수차례 한 적 있으니 여기선 생략할게요. 어차피 둘 다 지금이 제철이고 맛있는 시기입니다. 예전엔 뱅에돔만 조금씩 일본산 양식이 유통됐었지만 요샌 긴꼬리도 양식이 수입됩니다. 물론 양식이라고 해서 맛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되려 자연산보다 나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이 녀석들은 역시 횟감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껍질이 질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참돔처럼 껍질을 살린 방식이 인기입니다. 꼬들꼬들 쫄깃한 껍질의 식감이 무척 재밌죠. 의외로 탕을 끓여도 육수가 잘 우러납니다. 지금 너무 맛있는 뱅에돔도 놓치지 말고 드셔보세요. 이어서 추천하는 품목은 얼음돔과 백미돔입니다. 사실 둘은 별 관계가 없는 생선이지만 오늘 소개할 품목이 많은 탓에 한꺼번에 묶어서 소개합니다. 먼저 얼음돔부터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이렇게 등 부분에 흩어진 검은 반점들이 가장 큰 특징이죠. 보통 남부지역에서 따뜻한 봄, 여름에 어획량이 늘어나지만 맛이 좋은 건 겨울입니다. 특히 크면 클수록 맛이 좋겠죠? 큰 건 5-6kg 이상도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뱅에돔과 좀 유사한 느낌인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죠. 다음은 백미돔입니다. 최근 영상이 계속 올라왔죠? 화석 같은 외모의 포스가 엄청나지만 의외로 맛은 아주 평범하다는. 그래도 특이한 횟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드셔보실만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화로회로 드시게 될 텐데 맛은 좀 옅지만 그래도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사실 회보다 더 추천하는 건 이 녀석 서더리로 끓인 맑은 탕이고요. 국물만큼은 정말 손에 꼽히게 맛있으니 꼭 드세요. 2번 드세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생선은 쏨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아주 생소한 녀석이지만 남쪽 지방에서는 아주 흔하고 친숙한 생선 중 하나죠. 사실 쏨뱅이와 아주 비슷한 붉은 쏨뱅이라는 종도 있는데요. 지금 시기엔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맛있거든요. 먹는 방법은 무척 다양합니다. 회, 탕, 조림, 구이까지. 회로 먹기엔 손바닥 정도 사이즈는 되는 것이 좋겠고 탕거리로도 아주 그만입니다. 생선 자체가 지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름기 둥둥 도는 그런 뿌연 육수는 아니고요. 아주 가볍고 개운한 육수가 우러나거든요. 이게 정말 시원합니다. 보통 잡어 취급 때문에 저렴하게 팔리니 드셔보실 만한 수산물로 추천합니다. 다음 추천 수산물은 문절망두기입니다. 10월 서해안 편에서 추천드린 풀망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연안에 널리 서식하는 망두겉과 어종입니다. 특히나 경남권에서 이를 꼬시래기라 부르며 즐겨 먹는데요. 풀망두처럼 이것도 지금이 제철로 꼽힙니다. 작은 녀석들이지만 살이 통통해지며 맛도 고소해지거든요. 이맘때는 부산, 창원 등지의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데 현지인들의 횟감으로 많이 쓰이고 인기도 많습니다. 특히 부산 낙동강하고 명지 지역에선 이걸 회무침으로도 많이 먹는데요. 꼬시래기를 낙동강 김과 함께 새콤달콤하게 무친 꼬시래기 물김 무침입니다. 쉽게 맛보기 힘든 지역 별미이니 이런 것도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다음 추천하는 품목은 이름조차 생소한 붉은 맥입니다. 그게 대체 뭔가 싶겠지만 나막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역시 남해안 경남권에서 즐겨 먹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주로 조림이나 매운탕 재료로 많이 쓰이는 생선이죠. 산지에선 바닥대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대구라는 별명처럼 잡내가 없고 살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가격도 꽤 저렴한 축에 속하고요. 역시 지금이 제철인 생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려서도 많이 먹는데 바로 추억의 술안주인 나막스포입니다. 이걸 불에 살짝 구워서 쭉쭉 찢어 먹으면 그야말로 맥주 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11월 남해안의 9번째 추천 수산물 나막스였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건 만원잎 꼴뚜기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그냥 꼴뚜기 혹은 호래기라고 하면 좀 더 친숙하실 거예요. 쬐끄만 오징어 새끼 같은 이 녀석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렇게 싱싱한 것들이 횟감으로 시장에 나오거든요. 크기는 작지만 단맛과 고소한 맛이 아주 진하죠. 육질도 아주 야들야들합니다. 이건 보통 내장까지 통째로 회로 많이 먹는데요. 몸의 투명감이 사라지고 선도가 조금 떨어진 것들은 쪄서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라면에 몇 마리만 넣어도 아주 색다른 별미라면이 되죠. 오늘의 10번째 추천 바로 호래기였습니다. 다음 추천 수산물은 무늬오징어입니다. 표준명은 흰꼴뚜기지만 전국적으로 무늬오징어라고 불리고 있죠. 예전엔 제주도나 가야 비싼 값에 맛볼 수 있는 귀한 오징어였는데 몇 년 전부턴 동해안 일대에서 많은 양이 잡히고 있죠. 그 결과 가격도 전에 비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도 남해안에서도 이맘땐 심심찮게 보이죠. 무늬오징어는 오징어의 왕이란 수식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역시 그만큼 귀하고 비싸고 맛있기 때문이죠. 아직 드셔보신 적 없으시다면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반 오징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육질이 아주 부드럽고 단맛도 무척 진하죠. 숙성을 하면 육질이 쫀득해지며 맛도 진해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막 잡은 화로 역시 충분히 맛이 괜찮아요. 드셔보시면 왜 이게 오징어의 왕인지 아실 겁니다. 이어서 소개할 품목은 보리새우입니다. 서남해안 일대에서 나오는 고급 새우죠. 흔히 오돌이란 일본어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러명도 사실 정확히는 구루마에비가 맞죠. 갈색 줄무늬와 화려한 꼬리 색상이 보리새우의 특징입니다. 어쩐지 외모부터 범상치 않은데 어딘가 고급스러워 보이죠. 실제 마리당 가격이 10,000원이 넘기도 하죠. 비싼 새우입니다. 대신 그만큼 맛도 좋다는 거. 신선한 녀석들은 거의 대부분 횟감으로 쓰입니다. 펄떡이는 녀석들을 산채로 까먹는 게 인기인데요. 보리새우에게 미안하지만 너무 맛있거든요. 탱글탱글한 식감도 달콤한 맛도 그야말로 최고죠. 생새우를 못 드신다면 살짝 쪄서 먹어도 맛이 꽤나 좋습니다. 먹다가 남은 대가리는 모아서 바삭하게 튀겨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대가리 속에 이 살이 정말 풍미가 진하고 맛있거든요. 보리새우에 이어 이번 품목도 역시 새우 종류입니다. 이 시기 남해안 지방의 시장에 가면 이렇게 어떤 새우를 까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13번째 추천 수산물인 대롱수염 새우입니다. 달고 맛있다 하여 달마새우라고도 불리는 이 새우는 지금이 한창 제철임에도 무척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그야말로 이 시기 알짜배기 가성비 품목이죠. 특히 저 노르스름한 건 암컷의 안소인데 마치 성게처럼 아주 녹진한 풍미를 냅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건 회로 먹어도 아주 맛이 좋고요. 이런 건 사셔서 각종 찌개나 볶음 등 아무데나 막 넣어도 좋습니다. 혹시 여행 중에 이 새우를 만나시거든 한 봉지 꼭 챙겨오세요.
다음은 조개류입니다. 남해안 지방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홍가리비, 그리고 황금가리비라 불리는 해만가리비입니다. 개량을 통해 껍데기의 색이 달라졌을 뿐 둘은 같은 종입니다. 다만 요즘 유통되는 황금가리비들 중에는 흔한가리비라는 다른 종자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둘 다 지금이 제철인데다가 맛과 식감도 거의 유사하니 여기선 따로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얘네들은 알은 작지만 단맛이 진하고 육질이 부드러운 게 특징이죠. 양식이 활발한 덕에 가격이 저렴한 것도 큰 장점이고요. 간단하게 버터구이나 찜 등으로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아 실컷 먹을 수 있는 것도 매력이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가리비찜을 나눠 드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14번째 추천 품목이었습니다. 11월 남해안의 마지막 추천 수산물은 개불입니다. 개불 역시 겨울의 제철을 맞죠. 생긴 건 정말 거시기해도 의외로 맛 좋은 수산물인 개불은 우리나라 서남해안 전역에 서식하죠. 개인적으로 삼천포 실안 지역과 부산 명지 지역에서 나는 개불을 최고로 칩니다. 유독 단맛이 강하고 육질이 연해서 맛이 좋더라고요. 개불은 생각외로 매니아층이 아주 두터운 해물류인데요. 이 시기 남해안 지방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달큰한 개불도 놓치지 말고 드세요. 오늘은 11월 남해안의 추천 수산물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수산물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기라 고르는데 애를 좀 먹었네요. 그리고 월별 수산물 추천도 얼렁뚱땅 벌써 1년을 채웠네요. 늘 쫓기듯이 영상을 급히 만들어 개인적으로 결과물이 영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 코너는 몇 달간 쉬다 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